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정현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 몇 분께 최근 전화가 왔었어요. 고객과 갈등이 생겼는데 당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어떤 분께는 변호사를 소개시켜 드린 분도 있고 어떤 분께는 좀 마음을 다독여 드린 분도 있어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서 지금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가 절절하게 느껴졌어요. 울먹거리시는 분도 계셨고요. 저 역시 인테리어 일을 하면서 이런 경험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고객 역시 고통받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순수하게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좋아요하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광고 하나 하고 지나갈게요. 한 1, 2년쯤 전에 인테리어 영업에 대한 컨설팅을 받으셨던 대표님과 통화가 됐어요. 당시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한 달에 한 건도 공사계약 하기가 어려운 상태라서 오셨었는데 지금은 평균 한 달에 한 3건 정도 일을 진행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신 것 같아요. 우선 영상 설명에 있는 사이트에 오셔서 무료 전자책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일을 만들어내기 힘들어 하시는 대표님들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객과 인테리어 계약을 하고 작업을 진행하던 중 어떤 대표님께 연락이 왔어요. 작업은 한 중반 정도 진행이 됐는데 고객께서 이제 신뢰가 깨졌고 작업도 잘못됐으니 그만 보상할 거 보상하고 손을 떼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이 대표님도 어느 정도 인정할 부분이 있어서 그래, 이 정도는 내가 보상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 일에서 나도 손을 떼야겠다. 너무 힘들었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 고객은 다른 업체를 데려다가 현장 검수를 거치고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터무니없는 비용을 요구한다고 하셨었어요. 통화를 하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절절하시더라고요. 작업해왔던 과정 전반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들은 건 아니지만 이 대표님께 전달받은 이야기만으로는 원인은 고객한테 있었고 또 고객한테 있는 원인을 업체한테 전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참 이상한 고객이죠. 처음 상담을 할 때는 일정 금액 대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정말 근사한 인테리어를 하려고 했으나 중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대출 비용이 대폭 감소가 됐다고 하셨어요. 최초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비용에 맞춘 작업을 하려다 보니 아마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여지더라고요. 바로 욕심이 화근이 된 거죠. 지불할 수 있는 비용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면 회사하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의 여력보다 더한 것을 원하니 탈이 날 수밖에 없었겠죠. 연락 주셨던 또 다른 대표님은 공사를 진행 중이기는 한데 고객의 간섭이 너무 심해서 미칠 것 같다고 하셨어요. 도대체 얼만큼 고객의 간섭이 심했길래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여쭤보니까 현장에다 CCTV를 설치하고 오늘은 공사 일정상 목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왜 목수가 없냐, 이거 사기로 공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다음 날은 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왜 전기팀은 없느냐, 이거 불안해서 어떻게 일을 진행하겠느냐, 계속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간섭을 하시더래요. 그러다 보니 작업자도 이제는 현장에 들어오기 싫어하고 공사 일정은 조금 조정이 되면서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이었으나 고객은 벌써 처음부터 본인의 간섭에 의해서 신뢰가 깨진 거죠. 그러니까 이 대표님은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셨고, 중도금 일정이 돼서 중도금 청구를 하니까 뭐라 주겠다 안 주겠다 뭐 이런 대답을 안 하시더래요. 이런 경우에 공사를 끝까지 진행하게 되면 아마 마무리를 하고도 문제가 생길 거라는 예상이 돼서 그만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고객에게 이대로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싶은지 물어보니까 고객은 그러면은 당신들이 먼저 공사를 그만두겠다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하시더래요. 어딘가에서 뭔가를 물어보신 것 같아요.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고객은 내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끝까지 잘 마무리하십시오 라고 저는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20년 가까이 이 일을 해오다 보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뭘 해도 애초에 서로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연락을 받으면 법적인 상담을 거쳐서 가능한 한 그만둘 수 있으면 그만두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때 받는 고통은 겪어보지 않으면 예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요. 금전적인 피해도 막심하지만 정신적인 데미지가 정말 크거든요. 다른 일에도 지장을 주면서 계속 인테리어 일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이건 유리 멘탈이 아니어도 이 억울함을 억누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 역시 필연적으로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왔어요. 인테리어 일을 하면 그 누구라도 언제라도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이것도 인테리어 일에 포함된다고 보고, 대신 이 일은 너무 소모적이기 때문에 나는 이 소모적인 일에서 손을 떼고 더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넘겨버리기로 한 거예요. 그 사이 저는 더 생산적인 일에 신경을 쓸 수가 있겠죠. 얼마 전에 잊고 있다가 한 3년 만에 해결된 일이 있어요. 제가 이 3년 동안 더 열심히 생산적인 일에 에너지를 쏟아서 더 많은 일을 해왔어요. 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저것 생각하면 분노도 치밀어 오르고 또 똑같이 억울함에 잠을 못 잘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 사건을 저는 제 머리에서 떠나보냈어요. 이렇게 어려운 일은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들께 넘겨놓고 저는 제가 잘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에너지를 쏟고 있어요. 인테리어 일을 하고 계신 대표님,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고 속상한지 잘 알아요. 또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인테리어 일의 일부라고 생각하시고 더 잘 할 수 있는 분들한테 넘겨놓으시고,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일에 집중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감정들로 내상을 입게 되면 표면적인 손해 이외에도 심리적인 손해, 기회비용적인 손해가 적지 않아요. 제가 해왔던 것처럼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위임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